일본 여행 가서 진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쓰기를 잘한다고 회화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진짜 이만큼 공부를 해도 될까 싶은 이미지로 쉽게 나와 있어요. 복습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드라이프입니다. 제가 요즘 일본 여행 가서 찍은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 여행 갈 수 있나요? 또는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일본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일본 여행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봉투가 필요한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야 하는지, 젓가락이 필요한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은 할 줄 알아야 여행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새해에는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목표를 세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평소에 정말 공부해보고 싶었던 가벼운 학습지 일본어로 공부를 해보면서 솔직하게 어떤 점이 다른 학습지들과 차별화가 되는지, 또 일본어를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공부가 가능할지 제가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볼 건 일본어 마스터 팩이에요. 일본어 기초부터 JLPT N3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보이시는 이 한 권이 딱 일주일치 분량인데 정말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압박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본 학습지 외에도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문자 학습지나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외울 수 있는 이런 굿즈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부 후에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레벨 테스트지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런 Q&A 노트,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이런 미니 사이즈 단어장이 있어서 휴대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기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굿즈들도 있는데요.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작성해보는 다이어리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은근히 필요한 이런 포스트잇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데 어릴 때 해봤던 이렇게 공부 다 하고 포도알 하나씩 붙이는 그런 굿즈까지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굿즈들까지 모두 잘 활용을 해서 올해는 일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가벼운 학습지 일본어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후기 영상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1일차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저는 문자는 다 외워서 이 레벨 1을 바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첫 페이지를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것을 배울지, 또 공부를 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커리큘럼도 확인해보고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강 한 편이랑 학습지 한 장, 하루에 15분만 공부를 해볼게요. 니모츠. 여러분, 이 츠 발음을 많은 분들이 쯔라고 하시는데요. 쯔 아니에요. 니모츠. 좀 힘을 빼세요. 니모츠. 따라해주세요. 니모츠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음으로 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는 고행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고행. 3번 니모츠는 짐이란 뜻이죠. 오늘 본 강의는 5분짜리였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 분량이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틈내서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몰랐던 단어 중에 배운 게 에키, 영무원이란 단어랑 그리고 공원이라는 단어, 코엔 이렇게 두 가지를 새롭게 오늘 배웠고요. 그리고 이거 포도알까지 붙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짠!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15분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양이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는 것 같아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일도 잊지 않고 15분 챌린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고요. 오전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공부 시간이 짧으니까 틈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단어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회화 파트예요. 짠! 어제 배운 단어랑 표현들을 넣어서 말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기존에 공부하던 게 그냥 풀기만 하는 학습지였는데 그 학습지를 1년 동안 풀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바로 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였는데요.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쓰기를 잘한다고 회화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벼운 학습지는 이론만 공부시켜주는 게 아니라 인강이랑 mp3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원어민 mp3 파일로 바로 들어보고 따라할 수 있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mp3를 계속 들어보니까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익혀져서 말로 내뱉기가 쉬워지고요. 습관적으로 배워있던 잘못된 발음들도 확실히 교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외에도 외우기 지루한 동사 변형들도 리듬을 붙여서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묘하게 중독이 돼요. 회화 파트 내용에 맞춰서 따라하면서 공부하면 일본어가 느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東京行きチケットください. 도쿄이기 치켓도 쿠다사이. 도쿄행 티켓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도쿄행은 도쿄이기가 되겠고요. はい. 荷物はありません. 파스포트와 ありますか? 파스포트와 아리마스까? はい. あります. 오늘은 3일차 공부를 하는 날이고 이렇게 학습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밥 대신에 저는 요 빵 먹으려고 빵도 사왔고요. 커피도 이렇게 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요 핵심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어제 회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화 공부하면서 입에 익혔던 문장들 속의 표현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나 표현을 먼저 배우고 그걸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막상 그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나 활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장을 먼저 이야기해보거나 발음을 하면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단어나 표현을 찾으면 더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순서가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일본 여행 가서 진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혼자 일본어를 공부할 때 문법책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웠던 문법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쇼핑, 카페, 식당 등등 정말 여행하면서 필수로 사용하게 되는 문법이에요. 아리마스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아이스 코이가 아리마스카?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편의점이나 백화점 매장에서 포인트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배우는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외워만 두면 단어를 붙여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 익히고 공부하면서 말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오늘 인강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사물과 식물에만 이야기하는 존재 동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아리마스까지 얘기하면 뭐였죠? 있습니다. 있어요 라는 뜻이었는데 자, 의문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챌린지 4일차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이제 한자 파트인데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들고 가서 나가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습지가 가벼우니까 진짜 부담 없이 가방에 막 넣고 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필통, 지갑, 인터넷 강의들을 에어팟까지 잘 챙겨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서 오늘 4일차 공부를 하고 왔고요. 오늘은 요 물 숫자를 배웠는데요. 일본 한자는 이렇게 음독이랑 훈독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자 파트가 일본어 공부 중에서 제일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는 파트인 것 같거든요. 같은 한자도 다르게 읽히는데 예시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외우기 쉬웠고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 물 숫자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미지로 쉽게 나와 있어요. 한자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일차 오늘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오늘은 5일차 수업 시간이고요. 1일부터 4일까지 공부한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연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파트고요. 배운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기존 학습에 대한 복습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파트예요. 배웠던 부분도 하루만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진도대로 배우다 보면 복습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인강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적당할까요? 아리마스. 너 아리마스. 파소콘와 아리마센. 파소콘와 아리마센. 마스. 오늘은 챌린지 벌써 6일차입니다. 이제 하루만 더 하면 챌린지가 끝나는데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파트고요. 오늘은 인강 없이 이 문장들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따라 쓰면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가서 사온 펜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써볼게요. 짠, 이 펜인데 되게 귀엽죠? 되게 부드럽게 써지고 엄청 펜이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렇게 파스포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일본 여행을 동생이랑 오사카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오사카 남바역이 진짜 크고 처음 가면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분한테 길을 여쭤봤는데 역무원분이 막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사브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브웨이. 근데 뭔가 그 단어가 일본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사브웨이가 뭐지? 사브웨이가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멘붕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전철 표지판을 가르치면서 사브웨이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철, 서브웨이를 사브웨이라고 발음을 하신 거였어요. 알아듣고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웃으면서 동생이랑 길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재 공부할 때 일본어식 영어 발음을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일본 여행 가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강 보면은 발음들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따라하면서 꼭 귀에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6일차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챌린지의 드디어 마지막 날인 7일차예요. 일주일치 분량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오늘 배울 파트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단어랑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보면서 암기도 하고 제가 일본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단어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단어랑 표현들도 단어장에다가 정리하면서 나중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필기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챌린지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일주일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벼운 학습지 일본어를 공부해보면서 느낀 후기들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느낀 점 첫 번째는 정말 가볍다. 거의 하루 한 장 정도 분량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진짜 이만큼 공부를 해도 될까 싶은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15분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 하루 동안 투자하는 시간은 적지만 무작정 많은 시간과 분량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보다 적은 내용이라도 확실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고 또 외국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두꺼운 교재가 주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렇게 매주 한 권씩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벼운 학습지 교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학습지가 컬러인데다가 이미지도 많아서 초보자분들도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학습지들은 처음에는 컬러였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흑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었는데요. 가벼운 학습지는 레벨이 올라가도 컬러 교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있어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언어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벼운 학습지는 그냥 진행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전 단계를 복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공부를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강의 퀄리티와 평생 수강권인데요. 원래 인강은 좀 지루하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가벼운 학습지는 한 영상 분량의 길이가 길지도 않고 또 인플루언서 강사님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영상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영상 퀄리티에 맞게 강의 화질까지도 좋으니까 되게 편하고 재밌게 수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되게 많이 수강을 해봤는데 가장 영상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또 평생 수강권이다 보니까 뭔가 기간 내에 다 들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없어서 강의를 만약에 못 듣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도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평생 수강권은 바쁜 성인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가벼운 학습지를 선택해야 되는 정말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일본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자신감이 붙고 되게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JLPT N3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N3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또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N3 자격증 따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갓생을 살 수 있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할인 쿠폰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올해 봐요. 안녕.